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새로운 분야인 핀테크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앞부분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설명 좀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그래서 이제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금융의 방법들이 미래에 어떻게 또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은행이란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는 그 핀테크 회사의 대표가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인사이트를 한번 길러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핀테크란 말이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또 테크핀이란 말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인사이트를 한번 길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플레이어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현존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또 앞으로 새롭게 나올 새로운 또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보고, 여러분들이 또 그 새로운 플레이어의 반열에 올릴 수도 있겠죠. 또 네 번째,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이런 핀테크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소개할 거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변화의 시대와 변화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버 모멘트라고 하는 어떤 특정 희한한 처음 들어보는 수도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용어를 가지고 제가 또 이번 시간에는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뱅크와 뱅킹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죠. 자, 그러면 우버 모멘트는 모빌리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모빌리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버와 카카오택시에 대한 얘기를 첫 챕터에서 얘기할 거고요. 우버 모멘트의 현상을 한번 제대로 들어본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금융업계의 우버 모멘트 현상. 자, 이런 것들을 쭉 전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일부러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유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원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제가 이게 현업을 하고 계시는 금융권 분들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추려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연수원 이런 데서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룹니다만, 기초적인 내용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가의 강의를 시간만 투자하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버와 카카오택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버라는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용어가 이 서비스, 우버라는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해졌냐면, 제가 헐리우드의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우연히 이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주인공들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나오는 자막하고 영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엄청 많은데, 제가 그걸 첫 번째 봤던 영화가 이 영화의 장면인데, 이게 어떤 영화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은 아니고 이 여자애가, 오른쪽에 있는 여자애가 영어로 뭐라냐면 Maybe she can Uber 이래요. 그냥 그 여자애가 우버를 우버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한국어로는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걔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택시 불러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걔가 택시 타고 가라고 하죠 이렇게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우버라는 말이 쉬켄 우버가 그녀가 우버를 탈 수 있다는 말인데, 택시를 탄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으니까 그런가, 우버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혹시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23 아이덴티티라고, 23 아이덴티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M 나이트 샤말란이라고 그 식스센스 만들었던 영화 감독이 만들었던 되게 유명한 시리즈, 이게 나중에 시리즈가 되는데 후속편도 나오는데, 이 영화의 그 첫 장면입니다. 첫 부분 장면입니다. 주인공 여자애가 납치가 되는데, 납치되기 바로 직전의 장면에서 나온 단어예요. 대사예요, 이게.
최근에 제가 봤던 또 다른 영화에서도 굉장히 이 대사 이런 식의 우버라는 단어로 그냥 택시를 대신하는 그런 게 미국에서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우버와 택시는 거의 동의어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지 이렇게 가면,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하면 택시보다는 우버 또는 그 우버가 없이 또 다른 서비스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훨씬 더 많이 타죠. 심지어는 베트남 같은 데서는 아예 그 가짜 택시도 너무 많기 때문에 택시 타지 말고 그냥 다른 거 타라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버하고 한국의 카카오 택시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5년이 넘게 강의 현장에서 우버를 타봤던 경험이 있는지 수강생들한테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꽤나 우버를 경험해 봤다고 막 얘기하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가 또 한마디를 더 거들어요. 한국에서 우버를 타본 경험이 있는 분을 재차 확인해 보면은 제가 뭐 5년 넘게가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 8년 정도, 이제 8년 가까이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우버를 제대로 탄 분을 10명을 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의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재차 물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다 똑같아요. 대답이 꽤 오래전에 한번 타봤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또 타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없어졌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씀들 약속이나 한 듯이 하셨던 이유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우버와 카카오 택시의 차이점에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버와 카카오 택시를 승객의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서비스 이용 방식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버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버 타는 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볼게요. 타는 법을 설명하죠. 언제쯤 도착하는지가 내가 자, 지금 보셨던 짧은 영상에서 우버를 타는 법을 시각적으로 다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버와 카카오 택시 이 두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승차 공유라고 분류되는 그랩이나 고잭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지만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는 게 룰입니다. 결국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은 동일한 택시 콜 서비스로 인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버와 카카오 택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우버와 카카오 택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를지, 한번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버와 카카오 택시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가끔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들이 어떤 내용들을 구별해서 잘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속성들을 이렇게 쪼개보고 나눠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우버와 카카오 택시를 간단하게 한번 쪼개서 나눠봐 가지고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표를 분류해 놓고 운전자와 차량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항목들을 한번 나눠 볼게요. 카카오 택시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운전자, 카카오 택시 운전자는 당연히 택시 기사님들이 하십니다. 그죠? 운전을 그렇게 하시죠. 택시 기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차량을, 택시를 부르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택시라는 차가 옵니다. 허가가 된 택시로 허가되어 있고 외형도 택시로 다 구분이 돼 있죠. 근데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우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전자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량 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한 그 일반인 차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자가용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자가용 차량들이 활용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실제 각각에 대한 답을 적고 나니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세상에 두 서비스가 딱 항목이 다르게 분류가 되죠. 이렇게 두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두 서비스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서비스의 구조와
사업 모델의 법률적인 해석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똑같은 서비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5년간 수많은 우버의 체험자들을 만났죠. 5년이 아니죠. 제가 한 7, 8년 동안 수많은 우버 체험자들을 만났지만 한국에서 우버를 경험한 분이 극소수였고 그나마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어렴풋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챕터에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버 모멘트 현상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질문으로 우버 모멘트라는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우버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심지어는 국내법의 최대한 적법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한때 잘 나갔던 타다라는 서비스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불법화가 되어서 그 비즈니스의 원형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는 위협으로 작용했고 새로운 그들로 인해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지금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하는 데모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 집회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버 때도 그랬고 타다 때도 그랬고 몇몇의 기사분들이 택시 기사분들이 분신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좀 컸었습니다. 자기네 어떤 생업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자, 누군가는 이런 현상을 우버 모멘트 혹은 우버 모멘트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면 이 말이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로 통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이 단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항상 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버 모멘트라는 건 뜻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우버가 기존의 택시 산업을 위협하는 현상을 빗댄 용어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버만을 얘기하거나 모빌리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의 산업 자체 체계가 변화되거나 위협받는 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밥그릇에 다른 사람들이 숟가락 갖다 대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버 모멘트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버 모멘트라는 건 단지 모빌리티 비즈니스에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택시업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런 데서 이 우버 모멘트 현상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쉽게 발견하고 목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 쇼핑, 의료, 교육, 법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거의 모든 생활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우버 모멘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건 가능할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서 드리면 제가 핀테크라는 분야나 이런 트렌드 분야의 우버 모멘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한 7, 8년 돼 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우버 모멘트 현상이 일어나는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서 찾아봐 달라고 말했어요. 찾아봐 달라고. 근데 몇 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곳,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곳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일어나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해 봐 달라고 하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세가 기울어서 바뀐 거죠. 어쩌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심하게 이런 우버 모멘트 현상을 경험하는 분야가 속속들이까지 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시고 그것이 누군가의 위기이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는 것을 좀 명확히 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버 모멘트 현상이 금융업계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또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버 모멘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서 가장 과감하고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분야를 찾아보라고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원칙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룰을 정해서 조사를 쭉 해보면 바로 이 주제, 오늘 우리가 같이 수업하고 있는 이 바로 주제 분야인 금융 분야라고 파이낸스 분야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낸스 분야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는 파이낸스라는 것을 은행이란 걸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은행이 하는 뭐 어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파이낸스는 사실 은행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도표에서도 전통적인 은행 뱅크와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온 이후에 새로운 은행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버 모멘트를 금융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꽤 됐어요. 보시면 기사들이 2016년 이후 이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이 나오면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뀌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버 모멘트 현상으로 이해를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기사에서 있어요. 근데 시중에서 일반인들은 거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이죠.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이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도 우버 모멘트란 용어조차도 처음 들어보거나, 금융이 이런 우버 모멘트가 마치 모빌리티 용어처럼 보이지만 이게 금융에 훨씬 더 직격탄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쪽에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도표를 좀 가져왔는데, 우버 모멘트 현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게 사실은 금융업계에서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지금 우버 모멘트에 직면한 은행의 미래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해외 사례들을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유럽은행의 풀타임 인력 감소 전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 전에 우버 모멘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금융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직접 하고, 그리고 서비스라기보다는 권리를 누리는 산업으로 이해됐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들의 어떤 견고한 운동장이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로 완전히 컸었죠. 근데 그게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오프라인 기반이었다면 요즘에는 어느 순간부터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인구가 많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점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지점에 대한 비율이 여기 보면 경계선이 있으면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뭐 효율성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대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지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한 거죠. 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대한 돈을 당기고 싶은 겁니다. 벌기 위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돈을 재료로 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금융이죠. 돈을 재료로 하는 이 비즈니스야말로 영원한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이면 가장 우선적으로 뛰어들 분야가 바로 이 금융인 겁니다. 파이낸스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비즈니스 역사를 공부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은 금융으로 귀결됩니다. 그죠? 아울러 이 모든 시작은 다른 분야에서 출발한 비즈니스도 결국에는 금융까지 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쉽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금융 분야에 일어나는 우버 모멘트 현상은 그냥 금융 하나만의 영향이 아니라 그 금융 외에서부터 출발하거나 금융으로부터 출발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비즈니스로 확장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우버 모멘트라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버 모멘트라는 뜻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되지만 사업의 구조 체계가 다른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위협적인 시장 진입 형태를 얘기한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의 모든 산업 분야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우버 모멘트 현상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날 거라는 것도 예상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우버 모멘트 현상이 가장 파워풀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금융업계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앞으로는 더더욱더 금융업계로부터 다른데 또 다른 곳에서 금융업계로 연결돼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도전자들의 실력과 규모 또한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